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화요일 이강문 멘토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도 현재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8개월째 동결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세계의 주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두고 4차례 정도를 금리 인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장세, 주변 경기 흐름들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 명절 증후군이랄까요? 우리가 이 제셋밥 차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이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인데, 증시에서도 이렇게 5일 동안에 쉬고 난 다음에 휴유증이 또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노출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야기들이 너무 다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어려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랜만에 증시가 열리는데도 가운데 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성향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은 어제와 오늘 조금씩 만회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장세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 조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89포인트대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칫 1800선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졌지만은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지수 포인트대는 1.49%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주가 지난주 일주일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죠. 634포인트대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와 오늘 1%, 2%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주변 증시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배가 아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수 자체가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업종군들이 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과 또 중동 국가 이야기들, 모두 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 상존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이야기도 장기화될 조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또 지고 가야 되는지 그와 같은 종목들 이야기를 나누는 종목세일즈 시간인데요. 이 시간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군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또 성장할 기업들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케어젠, 엑세스바이오 모두 다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손절가 터치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가격대라고 제가 선정해놨던 손절 라인대를 모두 다 터치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지수 포인트만 본다면 마이너스 10% 이상, 대략 13% 가까이 단기간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가격 지지선을 모두 다 이탈시키는 그런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케어젠, 엑세스바이오 제가 정한 손절 라인 때는 터치를 했지만 지금 빠르게 어제 오늘 반등을 또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고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맞춘다라면은 이 세 종목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고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 또 그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세일즈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투자에 꼭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성장에 대한 포인트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 한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좌지우지
가격을 지고 있는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이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조금은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기조가 국제 유가 가격이 반등되는 모습에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 안에서 기사글을 캐치를 하신다면은 이와 같이 국제 유가 관련된 기사글을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와 그제 시장에 대한 반등점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산유국들에 대한 이 원유 생산,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모두 다 유가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증시도 투자 심리를 회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은 바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일주일 만에 3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30달러 선이 진행되는 자체가 과거의 수준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저유가 시대 그 이상의 초저유가 시대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워낙에 많이 다운된 가격대에서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좀 더 안정화될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의 등락이 커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싼 가격대에서 1달러에서 3달러 사이만 움직여도 하루 등락폭 수익 퍼센테이지가 10% 가까이 등락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유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요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7%, 10% 이상의 유가 등락폭이 나왔습니다. 이 등락폭은 여태까지 유가 변동성에서 7년 만에 나타난 수치 등락폭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30달러 선은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모습이지만은 곧잘 20달러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도 우리가 포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달러에서 3달러 사이지만은 이 체감하는 등락폭은 상당히 크다라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은 이 유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유가 가격이 또 등락이 굉장히 거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종목에게는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자, 먼저 해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유가가 빠질 때도 수혜주고 유가가 오를 때도 수혜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가를 가지고 시장이 주지되는 장에서 강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 유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왜 미치지 못하느냐? 자, 오히려 빠지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반등되어져도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국제 글로벌 사회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한 회복기를 유가 가격에 따라서 좀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은 유가 공급량에 대해서 감산시키면서 유가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계 경제 활동에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초저유가 시대에서 최근까지 특히나 산유국들, 오펙 국가 중심으로 해서 이 감산 조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어제와 오늘자 뉴스를 보시면은, 일부 산유국들 중에서 러시아, UAE, 이란, 그리고 사우디, 이와 같은 국가들이 감산에 대해서 회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글로 시장에 대한 유가 가격도 반등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수 반등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이죠. 사우디와 러시아 석유 장관에 대한 이 회동을 하면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오펙 국가 중심으로 해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지금 고심이 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오펙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축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는데 다음 오펙 회의까지 상당히 개월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러시아, 사우디 주요 국가 사우디 국가에서 이 감산의 논의가 될 것이냐 여부를 6월 달까지도 계속 끌려다닐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했을 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감산에 대한 노력을 했던 국가들을 좀 나열해 보면요. 가장 먼저 러시아에서 이야기들이 좀 회기가 좀 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UAE
자, 그 다음에 이란과 사우디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우디죠. 이 석유 장관이 회동한다는 자체가 아주 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유주가 왜 이토록 유가 가격에서 크게 빠져도 좋고 오르도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라면요.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원유, 그러니까 원유를 사와서 그것을 비축하고 소비자에게 파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원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선 과거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유가 가격 등락폭이 $30 기준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로 1년 전만으로 기억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2015년 초반대에 $40 순, 그리고 2014년 10월 달만 보더라도 $100 수준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형태이죠. 자, 우선 이 $100 수준에서 $40까지 빠질 때와 그리고 $40에서 다시 $30대까지 빠질 때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도 기름을 사 모을 것이고 $40 수준에서도 기름을 사 모으게 되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까지 떨어지기 이전까지 1년여 동안에 $40 선에서 $60까지 등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대까지 등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로 해서 유가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냐면은 원유 재고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유 가격을 우선은 밖에서 사와서 우리나라에 비축해놓고 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인데, 원유 재고, 일단 높은 가격이든 싼 가격이든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자산에 대비해서 다음에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등락의 비율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팔게 되는 형태인데, 자, 우선은 과거에 2014년도에는 $100에서 원유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바로 그 $100에 샀던 원유들을 재고에 대한 물량들을 속진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평가된 가격대가 $40 선에서 $60 선. 자, 이 사이 밴드에서는 분명히 당연히 먼저 사왔던 기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겠죠. 하지만 이 시대 2015년도도 당시에도 저유가 시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었는데, 자, 저유가의 문제 때문에 $40에서 해서 바로 $60 선까지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유 재고 평가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미 $100에서 사왔던 원유들은 이미 모두 다 소진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왔던 $40에서 사왔던 원유 재고들은 다시 $60가 됐을 때 소비자 물가에 맞춰서 사왔다라면은 원유 재고의 수익점이 될 수도 있었다. 자, 이미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SK이노베이션은 $100 수준이 아니라 $40,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30 수준에서 와왔던 기름 가격인데, 이제는 초저유가를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사와서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자재 절감 효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원유 재고 평가에 대해서 이 유가 가격 평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뒤편에 보이는 도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2014년도에 사왔던 원유 가격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곧잘 수익으로도 전환되기도 했었고, 2015년도 후반에 넘어와서는 다시 한번 손실 중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은 원유 가격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될 수 있는 날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유 가격이 반등 나왔을 때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정유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가 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유가 초저유가가 혹시라도 지속되더라도 이 SK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인 이유는요. 자, 우선 이 원자재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준비된 기름이 많더라도 이 기름을 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것인데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초저유가 시대가 나타나는 이유를 묻는다면요. 우선은 오펙 국가, 특히나 산유국들에서 이 수요에 맞게 수요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공급 과잉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자, 공급 과잉이 진행되게 되면은 아직까지 정해진 수요가 줄어드는 포인트가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생산의 여부에 따라서 이 가격의 등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뒤편에 보시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이 마진 추이인데요. 자, 사실 저유가 시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진이 우상향하고 있는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공급 과잉에 의해서 초저유가 시대를 만들고 있지만 수요 측면 안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1년 경기 침체기에서 점차 하루에 한 해 지나가면서 경기 회복기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공급 과잉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 차이에서 경제 마진이 계속 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혹시라도 저유가 시도에서 기름값이 싸지는데 수요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측면이기에서 이 종목은 꼭 기업이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다는 이유가 앞서 이야기가 맥락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저유가 기조 안에서도 이처럼 이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마진율에 대해서 상당히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유가에서 초저유가가 지속되더라도 걱정 단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등되어진 포인트에서는 오히려 더 반가울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점. 정유주는 이 포인트 한 가지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포인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강하다는 측면이고요. 특히나 이 원유 국제 유가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든 우리나라 증시든 등락폭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SK 이노베이션 정유주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설명드렸는데 보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가가 146,500원, 137,00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오전에 이 원고를 제출했을 때는 141,000원, 146,000원대를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12만 원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면에 보이는 매수 밴드에서는 벌써 제가 일단 이 종목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은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저유가 기조 혹은 유가가 반등하는 포인트 안에서도 꾸준하게 자기 추세를 지키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재고 평가, 원유 재고 손실이 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회성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앞으로 원유 재고 수익으로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인트는 지난 연 고점에 대한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우선은 13만 원대까지 조정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해서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포인트에서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연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목표가를 가져간다면 18만 원 선언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이 종목 12만 원대에서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추세 베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맥점이다. 그리고 원유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조치가 진행된다면은 오히려 유가 반등에 따라서 경제 마진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와 같이 안정성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화요일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SK 이노베이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